여러분,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면 효도 받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자식이 내 노후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 믿으십니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강남 노다지 땅에 있는 제 25억짜리 3층 상가 건물을 아들에게 넘겨주던 그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버지인 줄 알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아들 이름 썩 자가 올라가는 순간, 제 아들은 괴물로 변했습니다. 팝상머리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병든 아내의 약값조차 아까워하며 언제 죽느냐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오늘 저는 대법원까지 가서 제 건물을 다시 찾아온 피눈물 나는 2년간의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려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강남에 번듯한 3층 상가 건물을 장만했죠. 제 평생의 훈장이자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들놈은 대기업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게 컸고 전문직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이제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슬쩍 제안을 하더군요.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큰 건물 관리하기 힘들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잖아요. 이 상가 저희 명의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들어와서 어머니랑 아버지 끝까지 모실게요. 아내는 좋아했습니다. 손주 녀석 재롱 보며 한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법을 다루는 곳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흉흉하다는 걸 알았기에 아들에게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냥은 못 준다. 효도 계약서를 쓰자. 아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자식 못 믿으시냐고요. 하지만 결국 제 고집에 못 이겨 종이 한 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한다. 단, 아들은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충실히 봉양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증여는 무효로 한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구할 구명보트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명의가 넘어가고 아들 내외가 들어온 지 딱 석 달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요즘 애 교육시키느라 바쁜데 식사는 알아서 좀 챙겨 드세요. 아침마다 정성껏 차려주던 밥상은 사라졌고 냉장고엔 며느리가 붙여놓은 포스트잇만 가득했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소식하세요. 남은 반찬은 버리지 마시고요. 말이 좋아 소식이지 식은 밥에 물 말아 먹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조차 힘든 아내의 병원비가 급해 아들에게 손을 내밀자 아들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습니다. 아버지, 이제 상가도 제 명의인데 생활비는 아버지 연금으로 해결하셔야죠. 저희도 애 학원비 때문에 빠듯해요. 심지어 며느리는 제가 거실에 나와 있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노인 냄새가 난다며 제가 앉았던 소파에 탈취제를 뿌려댔고 손주 녀석은 엄마 교육 때문인지 저를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건물인데도 저는 제 방구석에 갇혀 쥐 죽은 듯이 지내야 했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오더군요. 내가 어떻게 일군 강남 상가 건물인데 자식놈 손에 넘겨주자마자 머슴만도 못한 신세가 된단 말입니까? 갈등이 폭발한 건 제가 아내와 사별한 직후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오더군요.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적적하시잖아요. 시설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가 식사도 잘 나오고 친구들도 많대요. 사실상 고려장을 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자 며느리가 문을 팍 차고 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이 상가 건물 이제 저희 거예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싫으시면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라.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10년 전 아들과 썼던 그 효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당장 나가라. 이 증여는 무효다. 아들은 비웃더군요. 이미 등기까지 마쳤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그렇게 저는 제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 2심. 아들은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2년 동안 저는 차가운 여간방을 전전하면서도 버텼습니다.
제 자식의 탐욕을 제 손으로 단죄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던 날,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충실히 봉양하겠다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받은 것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아들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는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아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죠.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효도라는 조건이 붙은 이상 자식이라 해도 약속을 어기면 재산은 다시 부모의 것이다. 저는 그 길로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해서 아들 내외를 제 건물에서 끌어냈습니다. 짐 가방을 들고 길바닥에 앉은 아들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더군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일 뿐이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다시 제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적막한 3층 건물이 이제야 제 인생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이 건물을 정리해서 죽기 전까지 제 치료비와 생활비로 쓸 생각입니다. 남은 돈은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공증도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미리 재산 주지 마십시오.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돈을 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25억을 잃어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만약 주셔야 한다면 반드시 저처럼 효도 계약서를 공증받아 작성하십시오.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렸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노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